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고현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김용욱입니다. 자, 우리 8번째 시간 함께할 두 분 선생님 오늘 또 모셨는데 일단 먼저 인사를 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성모병원 장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서울아산병원 고은재라고 합니다. 알아볼 주제가 소아재활입니다. 이게 소아재활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소아재활이라고 하고 또 소아재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재활의학에서 얘기하는 소아재활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아재활은 뇌성마비, 발달지연, 그다음에 근육병, 그리고 근위축증, 그다음에 사경같이 신경학적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재활의학 분야를 소아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발달지연에 대해서 발달지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발달지연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달 지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또래 아동들보다 발달이 느릴 때 이제 발달 지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총 5가지 영역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 정서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또래들보다 의미 있게 느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달 지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 만약 그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연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들 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 아동들과 비슷하게 자라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지연을 따라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발달 지연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크게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의학적인 이유가 있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유 없이 발달이 느리다가 적절한 환경 변화만으로도 또래 발달을 따라잡는 발달 지연, 이걸 이제 단순 발달 지연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뇌나 척수의 문제, 중추신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신경이나 근육의 문제에 의한 신경근육 문제 또는 뭐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에 생기는 유전연색체 질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원인 미상의 발달 지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시기에는 발달 지연이 좀 비특이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인 진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고요. 초기에 놓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소아재활 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여서 방금 말씀드렸던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정확한 원인 진단이 되면은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발달 심화 평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꼭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2차부터는 발달 선별 검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적이나 심화평가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그런 전문 의료기관에 가는 것들이 추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발달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여서 발달이 정말 의미 있게 느린 것인지 그리고 느린 것이 과연 어떤 영역에서 이제 느린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 질환이 있는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달 정밀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이런 전문 의료기관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발달 심화 평가를 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검색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실 돈만 내지 그 홈페이지 잘 접속 안 하잖아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소아재활의학 전문의에게 어떤 검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검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예, 수가 예.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우리가 1차 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선별 평가가 선별 검사이고요. 정밀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소아재활학과 전문의가 일하는 의료기관에서 와서 하는 검사를 정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밀 검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베일리 발달 검사와 지능 평가가 기반으로 한 몇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발달이 늦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5가지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늦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원인 검사로 간다면 뭐 청력 검사, 뇌 MRI를 찍을 수도 있고요. 신경과 근육을 검사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요. 예.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의들이 보시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또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느끼는 건데 병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기 중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기 중재가 뭔지 또 왜 중요한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중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빨리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이들 중에서도 특히 출생부터 만 2세까지가 뇌 세포 사이에 있는 시냅스의 연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발달을 구조화시키고 아주 기초 단계에 있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이제 감각적인 게 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의 영역이나 엄마를 보고 웃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 영역과 언어 영역과 대뇌 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구조화되는 연결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도 중요하고 이런 연결해주는 도로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2, 3년의 발달 및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2, 3년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약간 시냅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많이 생긴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 2세경에는 성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길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회로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안 쓰는 회로는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가지치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재활치료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중요한 회로들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안 쓰는 거는 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하고 조기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발달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아이들한테 생길 수 있는 이 뭐 발달 지연의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발달 심화 평가, 이 검사를 한다고 딱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지금 이거 해놓고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부모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느리다고 했었을 때 마음 편하신 부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내심 아닐 거야. 괜찮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 네. 우선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우선은 잘 오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우선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달 심화 평가를 권고를 받았으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과연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혹시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도 있지만 사실은 집안에서의 환경 변화나 부모님께서 아이를 이제 대하시는 방식이나 놀아주신 방식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아재활의학과를 포함한 그런 전문 기관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추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별적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다루었는데, 의료기관에 오면은 또 발달이 이제 많이 늦구나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이 이제 지연이 확실하게 확정된 아이들한테는 이제 3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 양육하는 방법과, 그렇죠. 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의료기관의 질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내보내시면은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있고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축에 발달 지원에 있는 한 축이 의료기관인데 도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원을 하시면 충분히 아이가 이렇게 긴 호흡이잖아요.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이 아주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소아재활 전문 기관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약간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 갔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라는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궁금한 어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의들이 또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달 지원 요거 한 편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소아재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는 이제 재활 중에 또 대표적인 질환인 뇌성마비에 대해서 뇌성마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말씀드린 것처럼 뇌성마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 뇌성마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재활의학 TV 좋아요, 댓글 쳐주시고 구독 꾹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